자, 일단 제목은 역플랜트 모델을 이용한 피드포워드 제어죠. 그래서 피드포워드 제어라는 거는 이거 게루프 제어예요. 게루프 제어기.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갑자기 이제 피드포워드 제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오픈루프 제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측정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모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저희가 얘기했죠. 저희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 음, 내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한, 내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한 U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1-G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중간고사 문제 때 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역플랜트 모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ID 제어기를 4.3절에서 배웠죠. 그렇죠? 제어기의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고, 그 전체 제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은 이제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저희.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제어기를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건데, 그럼 P 제어기, I 제어기, D 제어기고, 그 각각의 개인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KP, KI, KD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PID 제어기는 피드백 제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제어기가 항상 피드 포워드보다 좋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드 포워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피드 포워드 제어기랑 피드백 제어기를 이제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제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일단 P 제어기를 한번 볼게요. P 제어기. 지금 P 제어기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P 제어기는 뭐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굉장히 쉽지만 그냥 에러에다 단순히 상수를 곱해서 입력을 넣어주면 되니까 부작용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적분도 없고 미분도 없고 하니까 얘가 막 갑자기 발산하거나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거의 항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KP를 엄청 올려도 정상 상태 오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이제 외란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왔을 때 정상 상태 오차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인데,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적분 제어를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PID 제어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적분기를 잘못 사용하면, 이제 여러분들 텀 프로젝트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적분기의 개인을 너무 올려버리면 이제 시스템 반응성이 느려지고 안정도가 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언스테이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저희가 피드포워드 제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피드포워드 제어를. 그러니까 피드포워드 제어기로 사실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정상 상태 오차를 초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제어기, 게루프 제어기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게루프 제어기를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상 상태 오차를 볼 거니까 정상 상태 오차의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을 보고 에러 신호를 이렇게 바로 이제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요거는 많이 해봤죠. 3단원, 4단원 초반부터 계속 했는데, 요거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은 이제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오차의 원인이 뭐냐? 저희가 정상 상태 오차를 할 때 결국에는 요 텀에다가 이제 파이널 밸류스 티어럼을 써서 따지기 때문에 이 W, V, R 요 세 텀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정상 상태 오차. 에러 텀을 구성하는 소스가 W, V, R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W랑 V는 그쵸? 외란과 센서 잡으면 정확히 알 수 없죠.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알 수 없고, R은 우리가 주는 이제 제어 기준값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텀을 보면 R은 내가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주는 기존 입력인데, 그러니까 제어를 잘 하기 위한 건 아니고, R이라는 이제 목표값을 내가 주는 거죠.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R 텀이 에러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R을 주냐에 따라서 이제 에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 R 값이 정상한테 오차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W나 V는 알 수 없지만 R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R에 의한 요인이라도 우리가 없애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 정보로 최대한 이제 없애보자.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4.2절에서 했던 게 K차 다항식 입력에 대해서 정상한테 오차를 어떻게 구했냐. 지금 왜냐하면 R에 의한 에러 오차, 정상한테 오차 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4.2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차 다항식 레퍼런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정상한테 오차의 분석은 이렇게 했죠.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SES에 S가 0으로 갔을 때가 이제 파이널 밸류 시어럼 이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텀을 써서 R에 의한 텀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분했죠. DCL로는 원점 극점을 이렇게 빼고 나서 나머지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점 극점이 없는 애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고, 지금 K차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0차면 스텝 입력, 1차면 램프 입력, 2차면 파라볼라 입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애는 시스템 타입이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4.2절을 다 알고 계셔야 이거를 좀 분석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 정상 상태 오차값을 봤더니 정상 상태 오차가 이게 어떤 상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라고 치면 얘는 파이널 밸류 시어럼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G에다 0을 넣은 값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쵸? 저희가 이제 오차 상수 뭐 KP, KV, 뭐 KA 이런 이제 오차 상수를 구할 때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애들이 G0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일 때요. 0일 때도 아니고 무한대일 때도 아닐 때는 R의 차수랑 시스템 타입이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의 차수는 K고 시스템 타입은 N이죠. 그래서 K랑 N이 같다 그러면 요게 다 날아가고 다 지워지죠. 이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 결국에는 1 플러스 G0분의 DCL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0이라는 애가 이제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G0이라는 값이 DC 게인이라고 저희가 불렀죠.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S에다 0을 넣으면, 이거를 이제 DC 게인이라고 불렀고, 저희가 사실 이제 파이널 밸류 시어럼에서 S를 0으로 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G0이라는 애가 이제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로 이게 떨어질 때,
그쵸?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이제 되게 중요한 팩트고, 두 번째는 우리가 R과 G의 정보는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는 모델이고 R은 우리가 주는 레퍼런스 입력이니까. 그리고 G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적어도 G 영값만 어떻게 잘 알고 있으면 정상 상태 오차에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피드 포워드 입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시스템 타입이 0인데, 시스템 타입이 0이라는 거는 원점 극점이 없다. 게루프 리스폰스에서, 트랜스퍼 펑션에서 n이 0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원점 극점이 없다는 거예요. 게루프 전달함수에. 여기에 이제 스테이 입력을 준다. k가 0인 입력을 줄 경우, 그럼 얘는 이제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나오게 좀 앞에 개념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이제 파이널 밸류 시어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R이 S분의 1이니까 요거는 지워지고 S랑 지워지고 나왔는데, 여기다 이제 0을 넣은 게 결국에는 정상 상태 오차다. 근데 만약에 제어기가 P제어기다. 그러면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럼 ESS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ES인데, 요거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D가 상수 KP가 되는 경우예요. P제어기니까 이렇게. 그리고 G0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가 이렇게 된다. P제어기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G0이 관여를 한다. G0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피드 포워드 제어기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G0의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 답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로 한번 좀 간단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전에 4.11 문제를 한번 봤더니 요런 이제 전달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DC 모터의 이제 모델을, 저희가 실습 때 사용했던 모델이 이렇게 생겼죠. 그때 이제 상수, 여기 뭐 1.5가 있고 여기 40.2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 DC 모터 제어기 전달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P 제어기를 달려고 한다. 그럼 P 제어기만 달면 정상 상태 오차가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스텝 입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도록 피드 포워드 제어기를 설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좀 생소하신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어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R을 받아서 Y 값을 빼면 얘가 이제 에러 신호가 되고, 여기 얘가 이제 KP가 되는 거죠. KP가 되고 그게 들어가서 U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P 제어기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기의 역할을 한다. 자, 일단 P 제어기는 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기가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왜 이러한 형태로 추가됐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플랜트 인버스 DC 게인이라고 해서 G0을 뒤집어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R을 곱해서 원래 있던 제어 입력에다 더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을 조금 그 공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R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일단 피드백, 저희가 알고 있는 피드백 루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이제 DC인데 얘가 이제 KP가 되는 거죠. KP가 이게 피드백 제어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G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Y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피드 포워드 제어기는 어떻게 하냐면, 피드 포워드 제어기는 여기다 R을 선을 분기를 해서 여기다가 인버스 플랜트에 DC 게인을 곱해주고, 원래 있던 피드백 게인이랑 이렇게 더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그린 거예요. 똑같아요. 얘랑. 그래서 얘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선. 얘네 위에 있는 애가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일단 R도 우리가 알고 있고 G에 0을 넣은 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구현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시뮬링크에서 구현하듯이. 원래 있던 P 지역에다 더해서 전체 U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얘네들을 더해서.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제어 입력의 효과가 뭐냐? 일단 제어 입력 측면에서 봤을 때 U가 원래는 얘였는데 여기에 얘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피드백 원래 있던 피드백 입력에 피드포워드 입력이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석을 하려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을 하려면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정이죠. 이거를 이제 항상 알 수 있진 않아요. 실제 이제 필드에서 해보면 레퍼런스도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 플랜트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G 전체 GS보다는 G0의 특성은 좀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에 이제 답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피드포워드 제어 입력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제어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차 신호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력을 먼저 일단 표현을 하고, 출력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봐요. U를 G에 통과시키면 그냥 출력이죠. 그래서 G에다가 U를 통과시키는 건데 U가 이 피드백 제어 입력에다가 피드포워드 제어 입력이 이렇게 더해진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 오차는 R 빼기 Y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고, 이거를 한번 2를 2텀이나 2텀을 얘를 합쳐줘야 되니까 2로 정리를 하려면,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을 이제 R로 묶어보는, R로 묶으면 이 옆에다 잠깐 적었다가 지울게요. 우변은 1 G 인버스 제로에 GS가 되고, 그쵸? 얘랑 얘를 묶으면. 근데 좌변은 1 플러스 GKP에 ES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ES는, 그렇죠? 틀린 데 없죠. ES는 1 플러스 KPGS분의 R 곱하기 1 마이너스 G 인버스 제로 GS가 된다. 내가 피드 포워드 텀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얘가 요 에러 텀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G 인버스 제로 텀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지금 저희는 정상 상태 오차에 대한 영향을 보고 있죠.
그러면 계속 이어서 쓰는 거예요. ESS는 리미트 S가 제로로 갈 때 이렇게 되니까 ES를 여기다 떠요. 그리고 지금 계단 기준 입력이고 얘를 봤더니 n이 몇이죠? 0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D가 KP니까 여기다 D를 곱했을 때도 n이 0이라는 거죠. 타입이. 그리고 R은 기준 입력이니까 S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분의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리미트를 뗐습니다. 왜냐면 바로 0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고 이 GS인데 0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S를 0으로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G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0이 된다. 그쵸? 이해가 됐죠? 우리가 이 아래다가 G 인버스 DC 게인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더해서 넣어줬더니 정상한테 오차가 이론적으로 0이 되더라. 우리가 G0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주 실제 G0를 알고 있다면 이게 완전히 0이 될 거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거의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죠? 원래는 1이었는데 그냥 이게 이제 피드포드 제어 입력의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다 적어놨고요.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추가가 됐을 때 실제로 이 제어 오차가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줄어들 거냐라는 거를 에러 신호를 가지고 파이널 밸류 시어럼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쵸. 여기 피드포워드 제어 입력을 더해서 피제어기의 정산한테 오차를 없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1의 이제 제어 결과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포워드 없이 피제어기만 사용했을 때랑 똑같은 경우에 이제 피드포워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저 봤더니 이렇게 정상한테 오차가 있던 애들이 다 0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의 특성만 바꿨기 때문에 피드포워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정확히 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피드포워드 입력을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제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필드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만 쓰면 그 제어 반응성이 좀 충분히 나오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목표값이 바뀔 때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D제어기를 뭐 잘 쓰면 빨리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빨리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잘 설계를 해서 잘 추종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모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는 향상시킬 수 있다. 피드포워드 제어기의 장점이 이런 거다. 이 정도만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렸나요? 지난주에 올려드린 그 연습 문제, 4당 연습 문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런 이제 DC 모터 우리가 스피드 컨트롤 하겠다. 우리가 실습에서 했던 거랑 같죠. 이제 파라미터는 다르지만 P제어기를 달아서 이렇게 제어기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A번만 풀어볼 건데 이 스텝 입력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일 수 있는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설계를 해라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처음 해 봐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G0을 구해 봐요. G0을. 그래서 구해 보면 15.123분의 59.29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기를 써 보면 3.92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R에다가 G 인버스 0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더해 줄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거는 어 시스템 타입이랑 레퍼런스 차수가 같은 경우, 방식의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 오차가 상수다라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 이 방식대로 이제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딱 지금 그 상황이고, 시스템 차수랑 레퍼런스가 차수가 같은 경우 둘 다 0차니까 G 인버스 0을 계산해 보면 0.255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내가 설계하고 싶은 피드포워드 제어기, 이렇게 DFF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피드포워드 제어기, 피드포워드 제어기는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일리미네이트 할 거냐. 그래서 그걸 보려면 이걸 해보면 되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이거 지금 계속 이러고 하고 있어요. 1 플러스 KP GS분의 1이죠? R이죠, R. 네. 잠깐만요. 한번 체크하고 올게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R이 지금 S분의 1이고, 요게 이렇게 지워지고, 원래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지금 이거는 이제 피드백만 달았을 때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G-0.5 GS라고 했을 때, 그쵸? 이게 이제 피드 포워드를 달았을 때니까 이게 이제 S분의 1이 되고, 이게 지워지고, S에다 0을 넣으면 이게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그쵸? 요걸 넣었을 때 이게 0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0.25가 되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냥 설계하면 돼요. 두 번째로, 이 비버 문제는 제가 풀진 않을 건데, 여기 보면 디스터번스 시그널에 대한 이 정상한테 오차를 줄여라,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걸 하려면 이제 W가 2에 영향을 주는 그 식을 구해서 우리가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설계를 했을 때 이거를 0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쵸?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B번은 직접 해보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다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0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널 밸류 티어럼에 의하면 S를 0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G0이 정상 상태 오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GS를 전체를 잘 알고 있다. GS를 전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한테 오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어 성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4.1절에서 이거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4.1절에서 했던 게 이제 게루프 제어기랑 페루프 제어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게루프 제어기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 없는 거죠, 지금. 요 라인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를 게루프 제어기의 전달함수를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DOL을 제어기 D를 G분의 1로 설계를 한다. 모든 S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Y랑 R이 같죠. 이게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피드포워드 제어기, 게루프 제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일단 모든 리얼 시스템은 프로퍼 해야 되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G가 만약에 리얼 시스템이라면 이제 임플리멘트 된 예를 들어서 DC 모터다. 실제 존재하는 시스템이라면 걔는 무조건 프로퍼하고 G분의 1은 프로퍼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뭔가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피저블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얼 시스템의 플랜트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0 정도, 특정 S값, 그러니까 S는 사실 주파수의 개념인데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의 G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S에 대해서,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G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거를 안 맞는 애를 괜히 넣었다가 제어 성능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뒤집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4.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4.4절까지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넣은 거예요. 참고용으로 넣은 건데 이제 제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디스터번스 옵저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 건데 이거는 진짜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 개념을 잘 활용만 하면 제어 성능을 엄청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개념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제어 루프 구조 이게 지금 제가 그 차세대 자동차 공학이라고 하고 있는 대학원 수업의 강의자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표기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얘가 이제 V고 얘가 W가 되죠. 표기법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어 다이어그램 있을 때 우리가 이제 G를 가지고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데 G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모델링 에러나 외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uncontrollable input, 외란은 이제 uncontrollable input, unknown input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외란이 있는데 이 외란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제어 성능을 급격히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외란 관측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외란을 추정을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 요 G 정도죠. 이 모델 정보나 뭐 측정값 y 그리고 내가 주고 있는 u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조합해서 d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뭐냐면 이 부분을 자세히 봐볼게요. 이 네모 부분. 그래서 DOB의 간단한 원리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사실
그래서 플랜트 입장에서는, 그쵸? 이 플랜트 입장에서는, U가 들어가고, D가 들어가고, 여기 U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져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Y가 나온다. 근데 봤더니, 우리가 G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리고 Y는 우리가 측정해서 알 수 있고, U는 내가 주는 거니까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D만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뭐 설명이 긴데, 우리가 만약에 모델 얘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내가 GN이라고 표현했어요. G랑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G 인버스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Y를 넣어준다. 거꾸로.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애는 U 플러스 D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가 U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U를 빼주면 D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다 알고 있으니까 D를 내가 복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주면 얘가 뭐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디스터번스가 존재하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G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Y를 거꾸로 넣었을 때 이 인버스 모델이 있다면 U 플러스 D가 나오게 되고, U를 빼줬을 때 D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그냥 이거를 구현하려면 이게 모델 인버스가 필요한데, 모델 인버스는 프로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지만 이렇게 그냥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DC 모터, 우리가 실습에서 썼던 DC 모터 모델인데 얘를 뒤집으면 얘가 이제 프로퍼하지 않다, not realizable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를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 모델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스템만 프로퍼하게 만들어주는 필터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디스터번스는 주로 저주파 성분이기 때문에 저주파 성분을 살려주고 고주파 성분을 죽이는 방향으로 필터를 설계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개념인데, 얘가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개념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고주파 성분을 다 죽이면서 저주파 성분은 복원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는 프로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다가 이제 Q 필터를 달면 여기 분모에 3차 항이 생겨서 전체 시스템은 프로퍼한데 이 저주파에서의 특성, 디스터번스 특성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시뮬링크로 간단히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가정한 디스터번스 입력을 이렇게 넣어줘요.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DOB를 구성을 했을 때, DOB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요거를 맞추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모른다고 가정하는데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봤더니 DOB로 복원했을 때 이렇게 거의 같게 유사하게 나오더라. 실제로는 이 노란색인데 외랑 관측기를 통해서 이렇게 파란색을 복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강의 자료를 이렇게 좀 빽빽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도 좀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DOB가 뭐였지? 아니면 피드포워드 제어기의 개념이 뭐였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 1, 2년만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만약에 제어를 계속 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그때가 왔을 때 이거를 다시 좀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제가 자료를 좀 자세하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일환의 하나로서 이런 이제 외랑 관측기 내용도 참고로 넣어둔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녹화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